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낮에는 뙤약볕, 또 밤에는 열대야로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에 최근 온열 질환자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폭염에 제9호 태풍 루핏이 제주에 영향을 미칠지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뙤약볕 아래 한 공사 현장. 인부들은 긴 바지와 팔토시, 수건으로 온몸을 가리고 얼음물로 땀을 식혀보지만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은 멈출 줄 모릅니다. 정말 덥습니다. 오늘이 제일 더운 거 닮아요. 내가 물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난 3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33명. 지난해보다 갑절 늘었습니다. 지난달 온열 질환자 이송을 위한 119 구급대 출동 건수도 19건으로 지난해보다 6배 이상 급증했는데 환자 대부분은 5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활동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태평양에서는 2개의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태풍으로 발달한 제10호 태풍 미리네는 일본 동쪽 해안을 따라 동북진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의 태풍인 제9호 루핏. 아직 진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태풍 루핏은 오는 8일 아침에 서귀포 남동쪽 23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고압권 내에 놓여 있고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태풍의 진로는 매우 유동적이긴 한데 고기압 가장자를 따라서 일본 가고시마 북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두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의 기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기온과 습도가 높아 폭염특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과의 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그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4명. 어제도 오후 5시까지 16명이 발생했습니다. 가족과 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확진자들과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공항에서 시작된 제주시 직장 집단 감염 사례도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0.6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13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하자 접촉자도 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도 하루에 1,8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사 대기자분들도 불편하고 지금 엄청 덥기 때문에 제주보건소에는 지금 검사를 받는 분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쪽으로. 상반기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살에서 74살 사이 고령층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추가 접종은 9월 이후에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자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앞당겨졌습니다. 60살에서 74살 사이는 오는 18일까지 예약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75살 이상은 언제든지 예약하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못했다가 이번에야 추가 접종을 한다 그래가지고 와서 하니까 뭐 좋네요. 마음도 안심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제주 인구의 39%인 26만 4천여 명, 접종 완료자는 14%인 9만 6천여 명입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추석 연휴 전에 1차 접종자가 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사라지자 카지노 납부금과 관광객 출국 납부금으로 조성되는 제주관광진흥기금도 고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진흥기금은 28억 원으로 재작년에 598억 원보다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체 지원도 어려움을 겪게 돼 제주도는 정부에 20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등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실감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이런 기후변화를 이용해 파인애플과 바나나 등 아열대 과수 재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솔방울 같은 파인애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1월 1년생 어린 나무를 심은 것으로 지름 10cm가량 자라 오는 10월이나 11월쯤 수확될 예정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난방을 하지 않고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농가에 기술이 보급돼 본격적인 재배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농가에서도 난방비를 들이지 않고 낮은 경영비로 파인애플을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열대 작목인 바나나 재배는 파인애플보다 한 단계 앞서 있습니다. 해남의 한 농가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비닐하우스에서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는 탐스럽게 익어가는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출하를 시작해 올해도 높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송보도 좀 하고 또 딴 것 뭐 개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럿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소득이 높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권장하고 싶습니다. 해남군도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고소득 작목인 아열대 과수 재배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한 1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면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재배 기술을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현실화되면서 남부지방에서는 국내산 아열대 과수 재배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낮 체감 온도가 34도 이상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무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제주는 전 지역에서 맑겠고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습한 공기가 지형을 타고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한라산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죠. 아침부터 바깥 공기가 후끈한데요. 대부분 지역 2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볕이 강해서 실제 느끼는 정도는 이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으로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하얀색 구름 소용돌이 보이시죠? 바로 태풍입니다. 제10호 태풍 미리네와 제11호 태풍 니다가 일본으로 연달아 북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제9호 태풍 루핏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이번 주말에 제주 남쪽 바다에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고요. 태풍의 변동성이 큰 만큼 주말 이후에 다음 주까지 태풍의 진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에 해상에서는 물결이 2.5m 안팎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제주는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전후로는 일단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에 따라서 다음 주에 비가 오는 날이 변동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탐라해상풍력발전이 제주시가 부과한 전기관로 지중화 시설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지난 2012년 한경면 두모리 육상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2015년부터 지하 4,600m의 전기관로 지중화 사업을 실시했고
제주시는 해당 관로가 전기 공급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전기분 점용료 2,20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재판부는 해당 시설을 전기 공급 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려던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 시내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B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B군의 도움 요청을 받은 외할머니가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해 드러났는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지역 신종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는 5,200여 건으로 지난 2010년 2,100여 건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검거율은 70%대로 경찰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점조직 형태의 사기가 늘고 있다며 오는 10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제주도당을 사고당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조직 분규 등으로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어려운 시도당은 사고당으로 지정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제주도당 당원들이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며 위원장 선출을 중단시키고 당무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